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MB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최근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지수보다 시장보다는 약간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받았던 뭐 섹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져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섹터가 오늘 이제 나름대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이제 미국장이 이제 급등을 했죠. 미국장이 지난밤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물가 둔화, 이 PPI가 CPI보다 사실 중요도로 따진다면은 더 높지는 않죠. 근데 이제 워낙 지난주부터 지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또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까지 같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이 지수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반등폭이 저는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내일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복절로 인한 휴장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물가 둔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오늘 저는 선반영을 어느 정도 좀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됐다면은 우선은 막 이렇게 엄청난 상승보다는 오늘 약간의 또 선반영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이제 소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실제로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사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대표적인 요인으로 바라본다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산업 구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미국 경기가 여전히 뭐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을 원하는 것 같고 실제로 S&P 500 기업들 최근에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 컨센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기업들 수치가 과거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과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, 자, 오늘은 이제 CPI 그리고 내일은 그 소매 판매 지표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주는 뭔가 좀 올라가기는 가겠지만 또는 이렇게 기대감이 좀 올라오더라도 약간 좀 지표를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또 계속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제가 이번 달 초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특징주라고 한다면은 뭐 파마 리서치 이 파마 리서치가 오늘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가 상승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에비엘 바이오는 어제 편입을 했었고 뭐 성강밴드,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. 이제 제약바이오 끝났나? 뭔가 왜 못 갈까?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자,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을 바라본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급은 제한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는 제한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급 자체가 분산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강했던 뭐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하지만 해당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이런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약간 이 시장과의 키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추세 자체가 꺾였다?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저는 역추세 매매보다는 추세 추종 전략으로 계속해서 뭐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눌렸을 때 분할로 가는 전략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중에서는 이제 차트 보면서는 제가 파마 리서치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마 리서치는 자, 제가 이제 편입을 했었을 때가 사실 좀 떠 있는 상황에서 갔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.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들을 선택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성장성과 또는 이 실적 대비해서 또는 이 같은 동종 업계 내에서의 이 멀티플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들이 줄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최근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제 또 아침에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또 출연을 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
이 종목은 이제 거래가 감소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. 그러면 이 멀티플 자체가 제가 동종업계 멀티플이 한 20배 초반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10배 초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있어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많이 올라가서 이 기업이 주가가 비싼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장성과 실적 대비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싸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들이 잘 나와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자,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주봉 차트에서도 사실 과거에 한번 이 자리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했었습니다. 근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매물 자체는 상단에 지금 없다. 그러니까 매물 저항을 어느 정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려도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리면 더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. 그냥 치고 올라가면 그냥 기존에 처음 들어갔던 비중만 수익을 내면 된다. 이런 관점이고요. 자, 목표가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는 저는 이 파마리서치뿐만 아니라 이런 보틀리뮴 톡신 쪽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 상승 사이클에 저는 진입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파마리서치와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 실적들이 2분기 다 같이 좋게 나온 종목이고, 예,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는 26만 2천 원, 종목명은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이 보툴리뮴 톡신 쪽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실적이요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왔습니다. 뭐 대용제약, 메딕톡스, 또 이 대용제약, 또 뭐 있죠? 휴젤,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업계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,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, 자,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에 좀 갔었던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산업 자체가 지금 재편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한번 반영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, 그래서 파마리서치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기업을 조금 더 떠 있는 상황일지라도 돌파할 가능성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제가 바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 글로벌 이 톡신 쪽 관련된 시장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과거에는 그 이 마켓 시어를 이제 1등을 달리고 있었던 요 기업이 70% 이상의 점유율을 했었습니다. 근데 독보적이었죠.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었는데 가격을 3년 동안 계속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후속 업체들, 이 경쟁사들의 점유율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,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툴리뮴 톡신 쪽 관련해서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게다가 이제 외국에 진출하려면 그 생산 시설에 대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,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최근에 좀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근데 내년부터 뭐 동사도 마찬가지고 신규 증설에 대한 그 효과 또 기대할 수 있고요. 신제품 출시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형성을 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는 그때와 지금은 좀 업계의 재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,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는 이 보툴리뮴 톡신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도 하반기는 또 계절적 성수기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, 자,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, 자, 요겁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 톡신 기업들, 이 보툴리뮴 톡신 쪽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. 자, 2024년도 2분기입니다. 휴젤도 컨센 상회, 메디톡스도 상회, 파마리서치도 상회, 대용제약도 상회, 다 상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보툴리뮴 톡신 쪽 관련된 시장, 특히나 이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휴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진출 모멘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톡신 시장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 톡신 시장의 수출이 잘 될 걸로 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높더라도 한번 공략을 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. 네,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휴젤하고 이제 휴젤하면 또 보톡스 해가지고 이제 관련 대용제약하고 또 연관성을 또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, 대용제약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보톡스 어떤 질적인 어떤 상대적인 경쟁력이라든가 뭐 실적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.
네, 우선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슈들이 있잖아요. 뭐 멜텍스 마찬가지고 대형제약, 휴재보다 소송 이슈가 좀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비용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반영을 했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 성장, 그러니까 이익 성장과 이제 멀티플 확대에 대한 부분들 같이 동반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젤 자체가 그래도 제일 이 안에서 뭐 점유율 자체도 사실 동사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미국하고 그리고 또 중국 쪽 그리고 또 한 기업이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좀 기억이 사실 안 나거든요. 근데 그쪽 유일하게 진출한 국내 업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 이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톡신 쪽 관련해서 휴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 잡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29만 5천 원, 2차 목표가 32만 5천 원, 손절가는 21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. 자,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뭐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던 이 코리아 FT 요거 오늘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.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